9월 14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1% 상승한 2572.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90% 상승한 899.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윌링스, 엔젠바이오, 선한PCL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대유에이텍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올해 미국 주식장에서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의 공모가가 주당 51달러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암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 중 하나로 암이 설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기술은 아마존, 알파벳, AMD, 인텔, 엔비디아, 퀄컴, 삼성 등이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암은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경제에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잇고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어제 삼성이 국내 바이오 기업인 에인드바이오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삼성은 그간 해외 바이오 기업에게만 투자해와서 국내 바이오 기업 대상으로는 첫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기사 중에서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역의 3대 수입국으로 떠올랐으며 수입 품목 중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완성차,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부문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입액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엔젠바이오는 혈액으로 치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PCL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GL팜텍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매매계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정부가 하이퍼튜브 개발을 미래 핵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예비타 당성 조사에 통과할 경우 10월부터 3단계에 걸쳐 규모를 확장해가며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퍼튜브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력으로 열차를 부상시켜 시속 1200km의 속도를 내는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퍼튜브의 초전도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재차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이었네요. 정부는 하이퍼튜브의 대략적인 도입 시점을 204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에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재현 실험에 나섰지만 초전도성을 재현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4번 AI 로봇 섹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 상장을 앞둔 가운데 오늘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상장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류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상장을 통해 회사는 기업과 기업 간의 로봇 사업 시장을 선점한 뒤 장기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로 사업을 확장하여 글로벌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해당 소식 속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를 열고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늘 AI와 로봇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5번 네옴시티 섹터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단이 10월 중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IT 기술에 대한 강점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수주전에 승부수를 띄울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신스틸은 사우디에 철강을 수출했던 이력이 부각되었고 유신은 앞서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오늘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6번 유기발광 다이오드 섹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기술력으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애플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폰 15의 패널 초기 물량 중 4분의 3가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제치고 아이폰 15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대부분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물량은 7천만 대, LG 디스플레이는 2,500만 대쯤으로 예상하는데요. 반면 BOE의 물량은 5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OLED 관련주와 LED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윌링스는 어제장 마감 후
파산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윌링스의 매매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되고 관리 종목에서도 해제되면서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한편 한진칼과 UTI, 알메카 한정기술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는데요. 키움증권이 어제 보고서를 통해 수주와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조정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올 하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투자와 문의 증대는 장비 업체들에 대한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필에너지는 1대1 무상증자 소식도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어제 대유에이텍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3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 주식수와 함께 자본금도 약 581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식 속 대유에이텍이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